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나리상사입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약간 화면 위로 올리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날이 상사고요. 개인 기업 맞습니다. 왼쪽 입력 내용은 맞고 오른쪽 사항들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날이 상사 확인했고 개인 기업 확인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3527403777 맞고요. 대표자 나은혜, 개업일 2012년 3월 20일 맞고 회사 주소요. 회사 주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쩌고 저쩌고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입력 안 되어 있다. 그죠? 오케이. 입력합시다. 그리고 요거 1이라고 번호 붙이고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이 전자제품인데 문구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해야 되겠고 관할 세무서가 관악 세무서인데 수원 세무서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것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토탈 3군데 작업해야 되겠네요. 먼저 회사 주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5 괄호 열고 남현동 괄호 닫고 그죠? 두 줄로 나누어서 입력해도 되고 저는 그냥 한 줄로 쭉 입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전자제품으로 수정하고 관할 세무서를 수원에서 관악으로 수정했습니다. 3군데 작업 끝났고요. 메뉴 닫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화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낙서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화면 약간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메뉴 엽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하나씩 맞춰봅니다. 자, 이렇게 좀 이동시킬게요. 매출액 2억 원 맞고요. 자, 매출 원가가 잘못 입력되어 있다. 그죠? 보조창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이동할까? 자, 기초 재고 1,100만 원 맞고 단기 매입 1억 7천만 원 맞고 기말 상품 재고가 2,1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이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보조창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도 건드리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도 건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전부 다 작업해야 되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됐죠?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그리고 자산에 있는 상품 그지요? 요거를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상품 금액이 2,1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엉터리로 입력되어 있다 보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체가 좀 불완전한 상태다 이겁니다. 대차 차익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 상품을 제대로 된 숫자로 고칩시다. 얼마로? 2,100만 원으로. 이렇게 고치고 엔터키 치면 이제 대차 차익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0원으로 싹 바뀔 겁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대차 차익이 0으로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기분 재무상태표 제대로 수정했고 이제 다시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돌아옵니다. 두 메뉴 숫자가 연동되지만 동시에 일어놓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수정 안 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새로 고침 버튼 누르자고요. 자,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조회 버튼 누르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금액이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요? 확인 버튼 누르고 자, 다시 매출원가 보조청 열어보면 이제 제대로 2,100만 원으로 수정되었고 제시된 자료와 동일한 1억 6천만 원이라는 매출원가가 딱 표시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매출원가 작업 끝났고 이제 나머지 내용 확인합니다.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가 그지요? 3240,000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이고, 자,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가 아예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여비교통비 숫자 고치고 광고 선전비 추가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비교통비요. 3240,000 그리고 광고 선전비 끼워 넣고 싶습니다. 맨 아래쪽에다가 끼워 넣으면 된다 그지요?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에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 끌고 오고 금액 2380000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의 수익 그죠? 이자 수익이 110만 원, 임대료가 245만 원. 요거는 맞고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110만 원.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내용은 전부 맞고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16800,000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확인합니다. 16800,000 그지요? 오케이. 당기 순이익이 제시된 자료와 일치한다. 아, 내가 잘 작업했구나 라는 거 확인했고요. 오케이. 메뉴 닫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도 닫습니다. 자, 문제 3번 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보고 작업하는 문제입니다. 메뉴 엽시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작업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출금을 딱 선택하고 오른쪽 내용 하나씩 확인합니다. 됐지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이동합니다. 됐습니다. 자, 내일 관광 450만 원. 퓨처 뷰티 330만 원인데 동그라미 한 개가 더 붙어 있다. 그지요? 3300000으로 금액 수정했고 한국상사 420만 원. 오케이. 맞습니다. 그죠? 퓨처 뷰티에 대한 금액을 수정했고 차액이 0이 맞는지 꼭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외상 매출금 작업 끝났고 이제 지급엄 작업 해볼까요? 자, 화면 왼쪽에서
지급엄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내용 작업하는 겁니다. 한샘 크루즈 1000만 원 맞고 미래 투어가 3020000 맞습니다. 넥스코 500만 원이 추가 입력되어야 된다. 그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에 넥스코 불러오고 금액 500만 원 적어줍니다. 엔터키 치면 아래쪽 차액의 빨강색 표시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차액이 0이 된 것 확인했습니다. 자, 메뉴 닫고 화면 다시 정상 화면으로 위치 옮긴 다음에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탭 3개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작업하십시오 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약간 변형했네요. 신용카드 탭에다가 신용카드 내용을 등록하라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됐죠? 요 신용카드 탭에다가 작업하자.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엽니다. 자, 맨 왼쪽 일반 거래처 탭이 아니고 그죠? 맨 오른쪽에 있는 신용카드 탭에다가 작업한다. 자, 코드 번호 99601. 자, 거래처는 희망카드. 자, 매출인지 매입인지 유형 매입입니다. 아, 회사 이름으로 카드 한 개 만들었다 그 뜻이다. 그지요? 따라서 유형 매입일 때는 가맹점 번호 같은 거는 전혀 입력 사항이 아니고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카드 번호, 카드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하도록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자, 카드 번호 적어 볼까요? 오, 길다 그죠? 자료 보면서 직접 입력할게요. 자, 1, 2, 3, 4 다시 4, 5, 6, 8 다시 6, 4, 6, 4 다시 8, 4, 3, 1 이렇게 입력했고요. 카드 종류에 커서 위치시키면 선택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용 카드라는 거 선택하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 등록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3번까지 풀었고요. 다 점수 챙겨야 된다. 그지요?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31일 영업부에서 구독한 신문대금 정기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도서 인쇄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었다. 그죠? 신문대금입니다. 차변에 도서 인쇄비, 대변에 현금 적으면 되겠고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7월 31일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판관비 대변에 금액 15,000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12일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300만 원을 넥스코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차변을 뭘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은요. 돈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외상 대금으로 남한테 줄 돈이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9월 12일 차변에 건물
아이고, 자, 거래처 필요 없이 막 제가 자판으로 잘못 눌렀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웠고. 금액이 얼마다고요? 1,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고 거래처 관리한다 그지요? 넥스코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21일 삼촌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11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개당 175만 원. 자, 이 중에서 10대는 판매용으로 외상 구입했고 한 대는 업무용으로 현금 결제했답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지요? 똑같은 컴퓨터 샀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팔아먹으려고 구입했다고 그러면 재고자산입니다. 계정 과목 상품. 자, 컴퓨터인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 업무용으로 쓰려고 샀답니다. 이거는 유형자산이다. 그지요? 비품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똑같은 컴퓨터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회계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되죠? 그래서 상품은 175만 원 곱하기 10대다. 그지요? 1,750만 원. 그리고 비품은 175만 원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대변은요. 자, 상품 부분은 외상입니다. 외상 매입금. 비품 부분은 현금 결제랍니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력할 때 사용할 부분만 남겨놓고 낙서 일단 지우고 그죠? 슬쩍슬쩍 커닝해 가면서 입력합시다. 9월 21일 차변에 상품 1,7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대변부터 기록할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지요?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삼촌 컴퓨터. 됐죠? 이렇게 하고 자, 현재 두 개 라인의 차변 대변 합계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에 입력하면 전표 번호가 위의 전표 번호와 다르게 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하나의 전표로 작업하십시오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전표 번호가 다르더라도 정답 인정됩니다. 정답 인정은 되겠지만 이왕이면 하나의 문제니까 동일한 전표 번호로 작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표 삽입이라는 기능 사용하면 되겠지요. 한 줄 딱 끼워 넣어가지고 차변, 차변, 대변, 대변 방식으로 작업하면 좀 보기 좋겠다 이겁니다. 자, 차변의 비품 얼마요? 175만 원. 그 부분은 대변이 현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영업사원 김창원의 9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직원 월급 주었다. 그지요? 차변의 급여 400만 원. 그리고 법에 따라서 각종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합계가 330550. 이 부분은 대변의 예수금. 그래서 400만 원에서 원천 징수된 것 빠진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9월 30일 차변의 급여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얼마요? 지금 월급 준 게 400만 원. 그리고 각종 원천징수 금액 합계가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입력되고 금액 얼마요? 330550.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지급됩니다.
3669,450 3669,450 그죠? 지급 총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6일 영업부 직원용 유니폼을 60만 원에 사모패션 주식회사에서 제작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직원 유니폼 맞추어 주었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 나중에 줄게요 라는 외상거래다. 그지요?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를 조금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유니폼 회사, 사모패션 이쪽에는 돈을 카드사가 미리 돈 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돈 주면 된다고요? 사모패션이 아니고 우리는 카드사로 돈 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카드사로, 신용카드사로 적자. 이 부분만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지요? 최근 실무를 보면 신용카드 결제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됐죠? 어렵진 않지만 잘 개념 정리해 둡시다. 11월 6일 1106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60만 원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거래처를 카드사로, 그지요? 신한카드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6번 문항 12월 2일 에코상점에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무시하십시오. 100만 원 상품 매출했다 이거지요.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기록하면 될 거고 거래처는 에코상점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12월 2일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에코 상점 100만 원. 입력 완료. 7번 문항 봅시다. 12월 9일 매출거래처의 야유회 지원을 위해서 경품 200만 원을 구매하고 사업용 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거래처에 주려고 물건 샀다 이겁니다. 접대비 차변 계정 과목. 대변은요 신용카드 거래네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외상 거래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하나카드를 거래처로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12월 9일 차변에 접대비, 그지요?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얼마라고요? (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카드사로. 이번에는 하나카드다, 그지요? 오케이.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27일 희망은행으로부터 내년 12월 20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을 차입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돈 빌렸다, 그지요? 대변에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면 되고 만기가 이번 결산일로부터 올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죠? 올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차변은요,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자, 12월 27일 대변에 단기 차입금 무슨 은행입니까? 희망은행. 희망은행, 그죠? 금액은 3천만 원. 돈이 뭘로 들어왔다고요? 보통예금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11월 9일 그러면 11월 9일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경부터 하고 문제 읽어볼까요? 11월 9일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요. 자, 매입거래처 장미 상사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된 외상 매입금 32만 원이 담당 직원 실수로 상품 계정으로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됐죠? 정확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된다고요? 장미 상사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었답니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기록되었었거든요. 그 대변의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기록해서 부채의 감소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외상 매입금 없어지면서 이제 돈 나간다 그지? 뭘로?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차변을 상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을 상품에서 외상 매입금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거래처도 관리해야 되겠죠. 장미 상사. 금액은 32만 원이 맞나 봅니다. 오케이. 금액은 32만 원. 되죠? 이렇게 고칩시다. 자, 대변의 보통예금 32만 원 맞습니다. 차변도 32만 원 금액은 맞습니다. 거래처도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되겠네요. 외상 매입금으로. 부채의 감소. 됐습니까? 수정 완료. 자, 그 다음 2번 문항 봅시다. 11월 12일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BC카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 35만 원은 거래처 직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영업부, 판매 담당 직원들을 위한 지출이랍니다.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고 우리가 밥값 냈다고 접대비입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아니고 우리 직원 밥 사줬으면 그거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지요. 신용카드 거래니까 대변을 미지급금 처리하고 그죠? 거래처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사. 밥 먹은 식당이 아니고 그죠? 신용카드사인 BC카드. 그죠? 이걸로 적어주고 금액은 35만 원 되겠습니다. 됐죠? 차변 접대비 아니고 그죠? 복리후생비. 이렇게 수정되어야 될 겁니다. 수정합시다. 대변의 미지급금 BC카드 35만 원 맞습니다. 차변도 금액 35만 원 맞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되겠네요. 접대비가 아니고 뭘로? 복리후생비로.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 됐습니다. 수정 완료. 자, 문제 6번 결산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이 30만 원이 있답니다. 우리 회사가 이자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수익의 증가를 회계 처리했었는데 그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받은 이자 중에 내년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내년분은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그지요? 그러면 현재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너무 크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감소를 적어준다 이겁니다. 30만 원. 그리고 대변의 그 부분은 내년 이자를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할 겁니다. 올해 내년치를 미리 받았으니까 실제로 내년에 받는 돈은 작아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된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수익 3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30만 원. 입력 완료.
2번 문항 판매 부문의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15만 원이다. 소모품 구입할 때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적고 차변을 소모품 B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이 15만 원이 있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현재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소모품비라고 적어서 비용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차변을 자산의 증가로 기록한다. 그죠?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코드 번호 800번째 코드. 됐습니까? 3번 문항 결산 시 관리 및 영업 부문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420만 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160만 원 감가상각을 한답니다. 됐습니다. 바로 문제 보면서 입력합시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아이고 자 다시 검색창 띄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건물에 대한 코드 번호 뭡니까? 203번이네요. 거기 얼마라고요? 4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업무용 차량, 차량 운반구에 대한 코드 번호 209번. 그게 16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은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가 될 것입니다. 됐지요? 420만 원, 160만 원 됐습니다. 4번 문항 봅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360만 원이다. 5. 결산 차변, 6. 결산 대변으로 입력하십시오. 단골 메뉴다 그지요? 오케이.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엽니다.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자, 재고자산인 상품 계정 과목 차변이 214150000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뜻입니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판매 가능 상품. 여기서 무엇을 빼자고요? 실제 기말 재고 360만 원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상품 매출 원가가 톡 튀어나온다. 214150000 맞죠? 마이너스 360만 원 하면 210 550 000 계산됩니다. 요거를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3번 차변, 4번 대변 대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으로 작업하자 이거지요. 오케이. 작업합니다. 5번 결차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그지요? 210 550 000 그리고 6번 6번 결대 상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그리고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와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당연히 기말 재고가 360만 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싹 바뀐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났고 참고로 우리 조금 전 풀어봤던 4번 문항을 조금 전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작업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구경시켜 드립니다. 자 우리 일반적 변명면에서 조금 전에 열심히 입력했던 요 작업을
체크해서 삭제해 버립니다. 자, 입력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4번 문항을 이렇게도 풀 수 있었다. 그지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연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기 기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한 다음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 요 보조창은 우리 문제 푸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로 보조창 닫아버리고 자 그냥 뭐 확인 그냥 눌러버릴까요?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이제 화면이 띄어집니다. 여기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이것이 자, 우리 원래 합계잔액상표의 차변 금액으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볼게요. 우리 입력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그죠? 21415000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 더한 금액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기말 재고가 360만 원이다 그지요? 3600000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가 계산기로 열심히 두드렸던 21055000이라는 매출원가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거지요. 이렇게 금액 확인한 다음에 전표 추가라는 상단 버튼 눌러도 조금 전 작업 내용 이렇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면 그죠? 21055000이라는 결차 결대라는 요 전표가 다시 생성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잔액상표 와가지고 다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도 그죠? 36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낙서 지우고 메뉴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1번 문항 6월 30일 현재 보통예금 잔액은 총 얼마인가요? 합계잔액시상표 메뉴 또는 재무상태표 메뉴 보면 되겠다 그지요? 일정 시점 현재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의 잔액을 묻고 있습니다. 두 메뉴 모두 확인해 볼까요? 먼저 합계잔액시상표 메뉴 6월 30일 보통예금 잔액 얼마입니까? 49651,000 확인했고요. 참고로 재무상태표 메뉴로도 확인합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6월 그죠? 보통예금 잔액 49651,0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정답 확인했고요. 입력해 볼까요?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버튼 누르면 여기에 조회 문제 답안 입력란이 있다 그지요? 49651,000 됐습니다. 2번 문항 5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일까요?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는다고 거래처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그지요?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네요.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 조회합니다. 잔액이 쭉 나오는데요. 제일 금액이 큰 것이 5,500만 원이고 거래처는 충남상회입니다. 됐죠? 충남상회고 5,500만 원입니다. 됐습니다. 거래처와 금액, 그죠? 충남상사 5,500만 원 이렇게 확인했고요. 메뉴 닫고 1호 문제 답안 작성해서 자, 거래처명 충남상회 금액은 55,000,000 입력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소모품 구입 건수는 몇 건이고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모품 구입할 때 차변을 비용 계정 과목인 소모품 B라고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이라고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그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거를 찾아보십시오 라는 문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건수까지 확인해 달랍니다. 여러 조회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그냥 다 작업해 볼까요? 1월부터 6월 6개월 동안 차변이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되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것을 묻고 있으니까 일개표, 월개표 메뉴 써도 되고요. 또는 6월 말 현재 소모품 계정의 잔액을 먼저 보면서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역 볼 수 있다고 그죠? 상세 내역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전부 작업해 봅시다. 물론 일개표, 월개표가 좀 더 편할 수 있겠네요. 합계잔액 시간표는 잔액이니까 그지? 묻고 있는 게 잔액은 아니잖아 그지? 6개월 동안 증가한 금액을 물으니까 합잔에서는 다시 더블 클릭해야 되는 더블 클릭해서 증가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두 작업 다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일개표 메뉴. 자, 낙서 좀 지울게요. 자, 먼저 일개표 메뉴. 자, 1월부터 6월까지. 자, 자산에 있는 소모품 계정 과목 증가 금액이 얼마다고요? 차변의 계열 1350000입니다. 여기서는 일개표, 월개표 메뉴에서는 바로 정답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금액은 1350000이고 자, 건수는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역 보아야 될 겁니다. 자, 토탈 하나, 둘, 셋, 넷 그죠? 토탈 4건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4건이고 금액은 이렇습니다 라는 거 확인했고요. 편하다 그죠? 이게 제일 편하고 합계 잔액시산표로도 조금 불편하지만 조회는 할 수 있다. 참고로 구경해 볼까요?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6월로 조회합니다. 자, 소모품 차변 135만 원. 이 문제의 경우 전기 2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6월 동안 차변 회계 처리된 거랑 잔액이랑 현재 똑같습니다. 우연히 똑같은 거고요. 전기 2월 금액이 있다면 잔액이랑 이번 6개월의 증가 금액은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화면으로 바로 답 찾는 거 아닙니다. 더블 클릭해서 증가 금액을 직접 파악해야 된다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상세 내역 볼 수 있다 그죠? 일개표, 월개표 메뉴에서 보았던 상세 내역 똑같은 내용 볼 수 있고 잔액이 135만 원인데 여기 전부 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증가한 거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이고 금액은 요렇구나라는 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총계정 원장 메뉴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소모품 계정 과목 122 코드 번호네요. 이렇게 해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기로부터 2월 된 금액은 하나도 없고 전부 올해에 증가한 거구나. 그죠? 요거 세금액 합하면 135만 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그죠? 1월 달 상세 내역 한 건이고 2월 달 한 건이고 그 다음에 3월 달 2건이고 그래서 토탈 4건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회 문제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서 작업하는 거를 연습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자, 3번 문항 풀었고요. 자, 답 적을까요?
4건이고요. 1350000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9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